안녕하세요. 윤호현 법무사입니다. 네, 오늘 한 명의 또 게스트를 저희가 섭외를 했는데요. 법무사업계의 동방신기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첫 보자마자 연예인이 온 줄 깜짝 얼굴을 지금 고개를 들고 계신데 예. 법무사업계의 윤호 법무사님 모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저 윤호밖에 기억이 안 나요. 오셨는데 일단 옆에 또 낯익은 얼굴이 보이는데 한번 여기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김범석 법무사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네. 그리고 또 가운데 우리 법무사업계 동방신기로 앞으로 맹활약을 해주실 윤호라고 제가 별칭을 붙였는데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9기 법무사 박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왜 쑥스러운 척 하시죠? 네. 제가 지난주가 한 2주 전쯤에 그 협회에서 행사를 하면서 우리 그 법무사님 만났어요. 그 초반에 작년에 합격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딱 봤는데 끼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을 앞으로 법무사 협회 차원에서 키워야겠다. 네, 그래서 어떻게 키울까 했더니 좀 동방신기를 닮은 것 같다는 소문을 좀 들어가지고 윤호는 어떠냐니까 만족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법무사업계 윤호로 살겠다 하셨는데 어떻게 괜찮으세요? 그거는 정정 좀 하겠습니다. 전 요새 이시연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이시연. 이시연. 네네. 그러면 윤호와 이시연을 합한 이제 이제 두 가지 컨셉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방송해보고 반응 보고 네. 협회로 한번 더 큰 물로 이제 옮겨가는 거죠. 이제 반응이 좋은. 그렇죠. F4로.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법무사 비주얼 탑 한 3 정도 해가지고 한번 나가도록 하고요. 일단 그건 그렇고 하지만 하드웨어가 좋은 게 아니죠. 소프트웨어 또 꽉 차 있는 법무사님이라고 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박건 법무사님 이제부터 한번 심층 탐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법무사 시험 언제 붙으셨어요? 저는 작년 2월에 합격했습니다. 29회 시험에 합격했어요. 김범석 법무사랑 동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어디 있다 이제 이렇게 여기저기서 이렇게 출근을 하시는 거죠? 그 합격한 이후에는 좀 1년 동안 좀 쉬었어요. 쉬었어요? 네. 어차피 나는 여유가 있으니까 굳이 그렇게 빨리 개업을 할 필요가 없다. 뭐 어떻게 표현하면 맞는 말이긴 한데요. 그러면 본인이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그 커리어가 좀 독특하다고 들었어요. 그 인스타도 보니까 좀 남들과는 좀 다른 이력을 좀 갖고 계시던데 뭐 좀 본인 이력 좀 약간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회사? 네, 맞습니다. 군생활을 5년 동안 한 다음에 그것도 궁금해요. 회사 왜 가셨어요? 그때는 뭐 사실 군 제복이 해군 제복이 네 하죠. 맞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서울대를 포기하고 회사를 갔다. 뭐 이런 얘기 맞나요? 제발 그런 소문. 이런 면은 제발. 본인이 치대를 포기하고 갔다 그랬잖아요. 준비를 이제 하려고 했다. 그런 거였죠. 그 치대 얘기는 전역한 후에 또 제가 도전을 했었죠. 김범석 법무사한테 또 들은 게 있어요. 옛날 상위 0.1%의 수지였다. 그 정도는 이제 좀 이렇게 할만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 어떻게 세상에 오픈할 만합니까?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친구가 형 앞에서 그렇게 막 거짓말하고 해도 됩니까? 아니 형한테는 여기 제가 이제 좀 과장을 한. 본인이 왜 그러고 다녀요? 왜 밖으로 묻어버리려고 합니까? 아니 근데 그 정도로 공부를 잘했다. 0.1%라 그러는데? 1%는 될까요? 1%. 자, 제가 딱 정리를 할게요. 정리합시다. 윤호 닮은 거 아니고요. 상위 0.1% 수재도 아니고요. 그냥 평범합니다. 평범하고요. 네. 김범석이 묻었군요. 네. 제가 좀 띄워준 거죠. 일단은 이런 루머들은 약간 루머에 불과한 것으로. 맞습니다. 자, 일단 해군사관학교. 네. 출신으로서 자, 육사, 공사관하고 회사 간 이유. 뭐 솔직하게 표현하면 육사 멋이 없어요. 공사 가고 싶었는데 제 눈이 안 좋아가지고. 혹시 몸무라는 게 싫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 육사 좋아하는데. 저 대한민국 육군 그 장교들 지금 다 지금. 저는 구인 여러분들 존경하고 특히 육사 출신들 멋있어합니다. 근데 이제 해군 출신이 더 멋있었다. 고등학교의 저의 입장에서는. 특이하네요, 그죠? 아니 오늘 어떤 그 매장 특집인가요? 저를 이렇게 묻으려고 하시는. 혹시 제일 궁금한 게 수영이나 뭐 이런 거를
중요하게 보나요? 갈 때? 들어갈 때는 수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들어갔을 때는 1년 동안 수영만 배워요. 해사를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팁이나 이런 걸 좀 알려주면 어떨까요? 아이고. 5분 정도만. 5분 정도. 네, 팔짝 꼈어. 제가 10년 전 얘기라서 제가 정확한지 제가 시대에 너무 뒤떨어지는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네요. 네. 근데요. 지금의 해사를 어떤 어떤 정신력과 어떤 마음과 어떤 그 능력이 좀 필요할까요? 글쎄요. 제가 만약에 제 주변에 해군상학교를 준비하는 친구가 있다고 하면은 저는 일단은 말릴 것 같아요. 말린다? 네. 왜요? 어느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지금 해군상학교를 들어가는 것 자체는 이제 크게는 희생을 전제를 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희생을 해야 된다? 네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 생각하기에는 뭐 워라밸도 필요하고 어떤 그런 거를 중요시 하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근데 군인의 삶은 이제 해군사관학교의 삶 말고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무조건 군인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군인의 삶까지 고려하고 해군사관학교를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걸 어떻게 고려해야 될까요?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그 희생할 수 있는지. 본인은 어떻게 좀 희생정신이 좀 부족했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군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일찍 나왔습니다. 내가 더 있는 것은 네.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 해군 좋아합니다. 네. 소신이 있네요. 한마디로 말해서 좋은 게 별로 없어 보이는 거예요. 나라에 대한 충성심과 애국심이 있어야 된다. 맞습니다. 나같이 애국심 없는 사람은 빨리 나와라. 맞습니다. 지원도 하지 말아라. 지원도 하지 않기를 많이 후회합니다. 그 애국심은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애국심. 그것도 힘드네요. 네. 무조건 안정적이라도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무엇보다 나라에 대한 이제 헌신이나 그런 희생이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생각 자체가 없으면은 본인이 군생활을 견디기 너무 어려워요. 근데 지나고 보면 사실 사람은 자기 목표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맞습니다. 나라에 대한 헌신이 쉽게 생기지 않아요. 그 고등학생이 그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네. 그래도 처음에라도 그런 거를 생각하고 들어가는 게 표정이 그 후회와 회한이 가득한 표정이에요. 아니요. 저는 해군상학교 다시 태어나도 해군상학교 갈 겁니다. 그죠? 네. 그 빼이를 또 치고 싶어요? 이제 근데 너무 멋있잖아요. 그 휴가 나올 때 막 그 칼주름 잡아가지고. 이렇게 그게 보이는 거 그 뒤에 흰 숨어 색깔. 있는 그 고통을 모르는구나. 그거 너무 멋있지 않나요? 그런 거? 어떻게 아시죠? 이분은 사투사 출신인데 그런 거 어떻게 아시죠? 그 길에서 보잖아요. 길에서 보니까. 근데 멋있기 위해서 또 힘든 게 또 뒤에 고통이 있으니까. 그쵸. 네, 쉬운 게 아닙니다. 하여튼 그래서 해군상학교 들어가서 34년 했나요? 5년 했습니다. 5년. 5년 군생활 학교 생활 4년, 그 다음에 소위부터 대위까지 5년 하고 총 해군에서 9년을 그러니까 대학생활 5년 4년 하고 군생활 5년 하고. 네, 맞습니다. 별로 안 했네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20대를 해군에 다 바쳤다. 그렇죠. 네. 20대는 바쳤죠. 네, 20대를 바쳤습니다. 제 청춘을. 네, 청춘이 아깝습니까? 안 아깝습니다. 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태어나도 회사. 자, 그럼 테스트에서 회사를 가지만 5년 만에 나올 것이다. 맞습니다. 다시 태어나면 회사를 간 다음에 바로 단기 전역으로. 아니에요. 5년은 좀 충분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평생 행복하면 그걸 행복이라고 느낄까요? 그렇지. 행복이란 걸 알려준 게 저한테는 해군사관학교고 해군입니다. 인생에 많은 이제 가르침을 줬다. 맞습니다. 진짜로. 이거 지금이 좋아요? 그때가 좋아요? 지금이 좋죠. 지금이 좋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군생활 해가지고 대위까지 하시고, 대위, 예비역 대위네요? 맞습니다. 군대 제대로 모르겠어요. 미군 좋아하는 사람. 자. 아무튼 제가 22년도 3월에 전역을 하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치대 준비를 1년 동안 했어요. 수능을 다시? 네. 야, 무슨 경우야? 이제 국가에 수제. 아니. 그때 유행이 이제
그 의대 열풍, 의사 열풍이 한참 불던 때라서. 약간 이과 쪽이? 아닙니다. 문과 출신인데 그 이과로 전향해서 이제 1년 동안 공부를 한 케이스인데 내 머리면 치대는 가야 된다. 대한민국 상위 0.1%다 나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얘기했는데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실수를 했네. 그건 자신감이었더라. 자신감. 그걸 빠뜨린 거네. 마음만은 1등. 맞아. 마음만 그게 1등. 중요한 거네. 그래서 1년을 하셨는데 어떻게 1년 했는데 이거 시간이 너무 오래 필요하겠다. 치대를 가기에는 네. 그러면 조금 낮출 수도 있는 의대. 그거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약사라도. 그럼 법무사가 있잖아요. 너무 다르잖아 이쪽은. 이제 그 수능 성적표가 딱 나오고 나서 한 2개월을 고민을 했어요. 내가 다시 수능 공부를 다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제가 이제 해군 출신이니까 해경도 갈 수 있거든요. 해경을 가야 되는지 뭐 등등 군무원으로 가야 되는지 또 그 짓을 해요? 해양경찰? 네. 그거를 한 2개월 고민하다가 이제 머리가 많이 그 상황이 좀 나빠졌다는 생각이 들었나 보네요. 맞아요. 현실을 파악하는 거지. 자, 그래도 뭐 상위 한 1%급의 2%급의 수자는 뭐 됐었잖아요. 그래도 그죠? 그렇지. 치대하기 조금 부족했을 뿐인 거지. 그렇지. 회사 정도면. 그러니까. 자, 그래서 치대를 준비하다가 이게 좀 빡세다. 맞습니다. 이게 좀 치대는 조금 나이 30 넘어서 하기 쉽지 않은 것 같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회사를 나와서 해군 대위 출신이 갑자기 치과 의사가 되고 있다고 그러다가 왜 법무사를 갑자기 준비하셨어요? 우선 조금 진지한 모드로 답변을 좀 드릴게요. 원래는 이제 제가 군인이 된 것도 사실 국가를 위해서 국가에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는데요. 이제 그게 사실 그 일을 하면서 느껴지지 않았어요. 내가 국가를 위해서 일한다는 느낌을 많이 못 받아서 전역을 하게 됐고, 그 이후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가 치과 일을 살리는 뭘 사람을 치과가 하잖아요. 저희 아버지 치통으로 많이 고생하시는데 그럴 거예요. 살리는 걸 의사가 돼서 무료봉사나 맞습니다. 사회적으로 헌신할 수 있죠. 네. 대변인이에요? 사람을 위해서 의사가 되고 싶었다가 이제 사람의 권리를 위해서 일을 하면 어떨까? 권리. 하여튼 항상 남을 돕는 쪽으로. 맞습니다. 저 자신보다는 상대방을 좀 배려하는 그런 게 많아요. 뭐 그렇게 표현하자면 맞는 말인데 제가 일을 할 때 좀 그런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나의 존재를 어떻게 어느 부분에서 느끼는지 남을 도울 때 제가 그 일을 하는데 재미를 좀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MBTI가 어떻게 돼요? 저는 INTP입니다. INTP. 나 TJ 빼고 똑같네요. 그때 이제 저희 아버지가 그 법무사 그 회생파산 사무장이셔가지고 법무사 시험 한번 준비해봐라. 너무 제가 그때 힘들어했거든요, 사실. 왜냐면 방황을 많이 했어요. 방황을 많이 한 게 같이 전역했던 친구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시기였거든요. 나만 이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되게 힘들었었어요, 사실. 추천하면 뭐 기업에 취업하나요? 그 공기업 간 친구도 있고 해경에 간 친구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근데 이제 저 혼자만 이제 좀 너무 뒤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조급함이 좀 컸죠. 조급한데 왜 법무사예요? 아버지가 너 괜찮다. 너 할 수 있다. 법무사 쪽으로 해봐라. 네. 세무사도 아니고. 네. 법무사. 아버지가 좀 약간 법무사에 대한 좀 한이 좀 있으신가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아버지가 그 법무사 업계에 몸을 담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 미래를 위해서 이제 그렇게 권유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당장 할 필요는 없더라도 나중에 이제 자격증이 있으면 이제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뭐 영어 걱정을 하나도 안 하셔도 되겠네요. 뭐 많이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 저는 아버지랑 같이 일하는 게 조금 아직은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혼자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 좀 큽니다. 아직까지 아직 배가 안 고픈 거죠? 아직 지금 물불 못 가리는 거죠? 네네. 하루까지 안 되겠네. 어쩔 때까지 이용할 때 다 이용해야 돼요. 지난 못 써. 맞습니다. 거기다 도와줄 때 쭉쭉 빨대 꽂아야지. 자, 그래서 이제 공부를 아버지 말 듣고 법무사를 해봤습니다. 나는 이제
법무사로 한번. 네. 다른 생각 안 했어요? 그냥 법무사 모르죠. 그냥 법무사 시험만 봤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제가 또 레전드 얘기를 들었는데 법무사를 상당히 단기 합격했다. 요거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귀를 쫑긋 세우고. 이제 시작인가요? 한 30분 한 것 같아요. 지금 17분 했어요. 자, 그 법무사님 처음에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계획을 좀 세웠을 거 아니에요. 어떤 마인드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제가 너무 조급함이 컸었어요. 조급함이 너무 커가지고 단기 합격하고 싶다는 마음은 컸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은 단기 합격자들이 많이 이제 노출되고 했었는데 그때는 전혀 없었던 시기라서 법무사 시험 막 5년 걸린다 이런 정보가 있었어요. 대부분. 네. 근데 이거 5년 걸리면 나 30 몇 살이야? 34살인데. 욕먹는 발언이죠. 이제 30 몇 살인데. 이건 편집. 네. 아무튼 왜냐면 이거는 상대적인 거예요. 맞아. 저랑 같이 상대적인. 그래가지고 그래서 빨리 합격해야겠다. 그렇죠. 그 마음이 일단 컸고 그다음에 5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은 안 믿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좀 약간 루머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낸 법무사 업계에 들어오지 못하게. 동기들 보니까 루머 가면 아니잖아요. 꼭 루머는 아니잖아요. 동기들 많이 봤잖아요. 이렇게. 루머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젊은 사람들은 맞아요. 한 2, 3년이면 충분했던 전업으로 대신 전업 기준. 그러면 130명이잖아요. 네. 그러면 2년 안에 붙은 사람 몇 프로 정도 되는 몇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저처럼 한 젊은 사람들 20, 30대 전업으로 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전체적으로 제 수험생들을 봤을 때. 한 크진 않죠. 크지 않죠. 한 10명? 10명?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좀 연차가 있으신 우리 법무사분들이 워낙 그동안 쌓아온 내공들이 많으세요. 그걸 이기기 위한 젊은 친구들이 단기간에 합격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네. 그 내공을 이기는 게. 근데 거기서 그 중에서 이제 합격을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20대나 약간 30대 초반 이런 분들이 이제 붙는 사람은 빨리 붙고 안 되는 사람은 아예 안 되는 게 아닐까. 약간 그런 느낌. 그 사람들이 하다가 보면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맞아요. 뭐 그래서 이제 어린 친구들이 좀 단기가 많잖아요. 어리면 장기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어린데. 그렇죠. 어리니까. 그러니까 그 한 10명 요 남짓 되는 사람들이 빨리 붙은 사람들인 거지. 그렇죠. 군인처럼 붙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다고 봐요, 지금. 한 130명 동기 중에는 10명 내외인 것 같긴 해요. 생동차는 거의 없잖아요. 생동차는 3명인 것 같습니다. 본인 생동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말해서 이게 뭐 5%도 안 돼. 1% 확률적으로. 밖에 안 되는 건데 자꾸 이걸 이상하게 말하지 말라니까. 왜 이게 루머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할 수 있다고 믿으셔야 돼요. 맞아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니까. 긍정인지 도박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무조건 2년 안에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만약에 네가 진짜 제 지인한테 법무사 지난주 금요일인가도 만났었는데 이번 주가 딱 법무사 응시 기간이에요. 1차. 기추가 좀 10,000명이 넘을까 궁금하네요. 그래서 그 친구가 좀 자기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길래 너 법무사 시험 준비해라. 얘기했는데 얘기하면서 2년 안에 붙을 수 있다. 열심히 하면. 그렇지.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그렇게 믿어야 된다고 얘기도 했어요. 그렇지. 맞아. 그 마음가짐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1% 붙는 거니까. 저는 이제 합격 수기에 어떤 말을 썼냐면 당신이 5년이라고 수험 기간이 5년이 걸린다고 한들 자기가 믿는 대로 된다. 맞아. 2년이 걸리면 2년이 되고 5년이 되면 5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면 5년이 된다. 총 수험 기간 얼마나 걸렸습니까? 제가 그 학원에 등록한 시점이 1월 13일이었어요. 정확하게 영수증 보니까. 2023년 1월 13일. 1월 23일. 그리고 2차 시험이 2023년 11월 3일 4일이었으니까 한 10개월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10개월? 네. 10개월 거의 초단기 합격. 네. 이거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죠. 2차를 그러면 이분도 2차 2달 공부하시는 맞습니다. 민법, 민사, 형소, 현타가 등기법을 자 얼마 전에 그런 분이 있었거든요.
있거든요. 자,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공부 어떻게 하셨어요? 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공부한 지 꽤 오래 지나가지고. 뭐라고요? 1년밖에 안 했는데. 근데 일단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말씀해보세요. 저는 사시 경험도 없고 네. 회사 경험만 있죠. 부동산 중개사 시험 경험도 1도 없습니다. 대단한. 그러니까 법을 진짜 처음 공부하는 사람인데 그렇죠. 저 같은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머리가 상당히 통하니까. 이제 저는 이제 간절한 마음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제가 돌아봤을 때는. 그리고 어떻게 했냐고 10개월 동안. 1차는 제가 합격 컷이 그때가 59.5였죠? 거의 뭐 60에서 왔다 네네네. 하니까. 제가 61점으로 합격을 했어요. 그냥 턱걸이 했네요. 그걸 되게 못했네. 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1차는 뭐 어떻게 공부했어요? 여러분들 이제 합격 전략이 필요한 거지 공부 전략이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합격 전략 딱 말씀드릴게요. 꽈락 피하고 한 60점만 맞겠다는 수준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뭘 했어요? 저는 그냥 남들 하듯이 인강 보고 그러니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거만 빨리 흡수를 하고 버릴 건 과감하게 버리고. 맞습니다. 그 방법이죠. 네. 그죠. 그럼 시대는 왜 못 갔죠, 근데? 그때는 벽을 다 맞아야 되니까. 다 맞아야 돼요. 다 맞아야 돼. 시대 진짜 다 맞아야 돼요. 검사시험은 60점만 일단 넘으면 우리가 시대보다 조금 쉽군요. 맞습니다. 인정할 건 해야 돼. 그때 저희 29기가 민사 3교시 민사 집행법 꽈락률이 제가 보니까 68.2%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 때 어려웠어요. 100명 중에 한 70명이 꽈락인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30명끼리 1차 시험을 경쟁을 하는 건데 제가 또 민사집행 강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항상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민사집행은 과락만 면하네. 그럼요. 그런 마인드로 준비해야 되니까. 정말 그런 마인드가 중요해요. 내가 민법의 신이 되겠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시면 안 된다를. 1차는 그럭저럭 네. 그럴 수도 있어. 네네네. 근데 우리 김범수 선생님 2차에 대해서 한번 좀 보면 2차는 사실 좀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1차를 거의 한 8개월 이상에서 겨우 붙었잖아요. 네. 근데 2차를 2달 만에 붙었단 말이죠. 2차도 한 0점 몇 점으로 붙었어요. 좀 운도 약간 좋았고. 그렇죠. 네. 하늘이 도왔네. 그렇죠. 다리 꼬지 마요. 저는 아니 그래서 전 늘 얘기합니다. 나 진짜 운이 좋아서 붙었다. 운이 좋아서 붙었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야 운도 실력이라고. 하지만 전 진짜 운으로 붙은 것 같죠. 아니 실력도 있겠죠. 운이고 나발이고 그 2달 만에 2차를 1점 차로 붙는 것도 근데 기본적으로 머리가 일단 있기 때문에 2차는 왜 붙은 거 같아요? 2차는 이런 마인드로 하셔야 돼요. 생동차 여러분들 다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 공부 못하잖아요. 물리적 시간이 없는데. 누구나 다 하는 소리인데. 근데 이건 맞죠? 그래요. 그럼 뭘 공부해야 되냐? 그 모의고사랑 그해 나온 모의고사랑 그리고 강사분들이 마지막으로 찍어주는 거. 딱 그것만 공부하겠다고 생각하시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충분해요, 사실. 그해 좀 모의고사가 많이 나왔나요? 네. 그리고 그것까지 기억이 안 나. 그리고 제가 그 한글 법전 1회거든요. 그것 좀 영향 많았어. 맞죠? 맞아요. 이 법전이 바뀌면서 약간 좀 그게 이제 베껴서 이제 쓸 수가 있으니까 조문을. 네, 그거 좀 영향. 한자를 읽는 시간을 그만 덜 써도 된다. 네. 그렇죠. 그게 무서웠는데. 한글 법전으로 바뀌면서 이제 허들이 많이 낮아졌죠. 요새 사람들은 한자를 안 쓰니까. 그런 영향이 있었어요. 한자가 있었으면 1년 더 걸릴 수도 있다. 한자가 있었으면 아마 3년은 걸렸을 것 같아요. 조문을 못 베꼈으니까 네. 정확하게 한자가 있었으면. 진짜로. 그 약간 좀 장수하시는 많은 선배님들이 한자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보셨네요. 맞습니다. 그들은 별로 그게 별게 아니거든요. 저희들 한자 안 쓰니까. 맞아. 그래. 그렇다 해도 어쨌든 공부를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한 거예요? 하루에 저는 많이 안 했어요. 많이 안 했는데 2차 시험을 준비할 때는 많이 했죠. 왜냐면 물리적인 시간이 너무 적었고 해야 될 건 많으니까. 그래서 길 가면서도 써야 될 거 계속 중얼중얼 거리면서 다녔거든요. 본인은 그러면 아침 하루 스케줄을 2차 공부할 때는
8시에 독서실에 가서 10시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밤 10시까지. 네. 평범하게 공부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1차 시험을 그렇게 붙고 나니까, 단기간에 붙고 나니까 자신감이 엄청 생겼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2차 시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엄청 큰 상태여서, 이제 최선을 다하자. 이런 생각이 좀 컸던 것 같아요. 29기 동기분들이랑 얘기를 나눠보면은 그 2개월을 조금 휴식 시간으로 쓰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생동차 기간을. 근데 저는 만약에 제 지인이 그 법무사 시험을 1차 시험을 합격해서 했으면 그 2개월의 승부보라고 무조건 얘기해요. 그래야 그 다음 연도가 완전 달라집니다.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 시험 볼 때는 좀 어떻게 자신만의 어떤 좀 준비를 시험 날은 어떻게 시험 보셨어요? 당일날. 당일날 2차 시험은 말씀드릴 만한 게 이제 1박 2일로 시험을 치다 보니까 제가 시험 한 달 전부터 어떻게 했냐면 1일차 시험이 끝나고 나서 계획은 바로 잠들어서 2시간 잔 다음에 저녁 6시부터 다음날 2차 시험 이틀차를 보러 갈 때까지 공부하는 게 제 계획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당일만 그렇게 하면은 이제 몸이 못 버틸 것 같아서 한 달 전부터 이제 저녁에 2시간 자서 일어난 다음에 밤을 새는 그런 공부를 루틴을 좀 했었습니다. 이 법무사 시험이라는 게 수능이랑 완전 다르거든요. 수능은 컨디션이 좋아야 돼. 근데 법무사 시험은 컨디션 진짜 필요 없어요. 그냥 방금 전에 본 거를 내가 기억만 하면 되는 거라서 이 컨디션 조절 저는 법무사 시험 필요 없다고 봅니다. 젊어서 되는 게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그것도 맞는 말이지. 일단 본인이 생각했을 때 암기력은 뛰어나다고 생각하죠. 암기력이요? 암기력 조금 뛰어난데, 그죠? 조금 뛰어난데, 이거를, 이 암기가 저절로 되는 건 아니었어요. 저도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암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조금 맨날 고민을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좀 좋게 나오지 않았나. 가족들은 그냥 평범하게 쉬엄쉬엄 해서 2, 3년 목표로 공부를 해라. 라고 했었고, 저는 무조건 1년 안에 붙겠다. 이 마음이 컸죠. 그러니까 이제, 자신감이 있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급함이 너무 컸어요. 다른 동기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 나만 뒤처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간절함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 보고 나와서 이제 나오고 나는데 붙을 줄 알았어요? 기록을 살펴보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가능할 것 같다. 근데 내년에도 시험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기득권한테 그리고 공부를 오래 한 사람한테 너무 불리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제가 써놨더라고요. 본인이 이렇게 써놨어? 일기장처럼? 네네네네. 이 내년을 위해서 무조건 기록을 해놔야 돼. 그날 당일에. 그래서 하여튼 붙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소리잖아요. 네. 근데 바로 이제 내년을 위해서 바로 공부를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공부하고 있었는데 네. 발표 나는 날 좀 어떠셨어요? 그날 제가 2차 시험은 이제 오프라인 학원에서 들었었는데요. 그날 저녁에 수업을 듣고 저녁에 와서 독서실에서 확인을 했는데 제 수험번호가 있어가지고 그 소리를 한번 지르고 진짜 될 거라고까지 막 예상하기 좀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때 학원을 계속 다니고 있었어요. 그냥 본 거잖아요, 한번. 네. 편안한 마음으로 본 거잖아요. 편안한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혹시 또 모른다? 네. 되게 부럽다, 그죠? 합격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계속 했었고 이제 계속 학원을 다니고 있었어요. 학원을 다니고 있었고 이제 합격자 발표가 난 다음 날에 학원 가가지고 붙었으니까 환불해달라. 얘기했죠. 완전히 그냥 탁 가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거의 초단기로 이렇게 합격을 해서 그럼 부모님도 진짜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안 믿으셨죠? 말도 안 된다. 그럼 뭐냐면 어려운 시험이잖아요. 또. 어려운 시험 맞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시험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렇긴 한데 근데 어쨌든 그렇게 막
평범한 케이스는 아니겠죠. 본인이 좀 이렇게 특출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운과 상황과 이렇게 잘 맞아떨어서 정말 이게 진짜 초단계예요. 네, 초단계예요. 왜냐하면 또 이게 이렇게 해서 들어왔다가 대부분 99%가 그냥 이렇게 추풍 낙엽처럼 이렇게 날아간단 말이지. 그런 사람 본인이 하나 둘 이런 사람 그거 아셔야 돼. 130명 이상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독 여기 출연하시는 분들이 단기 합격자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나오고 싶어 하죠. 다른 사람들은 잘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뭐 내가 뭐 얘기할 게 있어 이러는데 이런 사람들은 자신감 봐 어깨에 딱 뽕 차가지고 이제 윤호윤호로 나오니까. 자, 그래서 이제 멋있는 이제 법무사가 초단기로 10개월 만에 합격했는데 나머지 이제 공부 얘기는 좀 이제 좀 더 이제 시간 될 때 좀 디테일한 걸 좀 물어보도록 하고 2부를 제가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